안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고려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혹은 인플레이션에서 내가 조금 현명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먼저 서두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선 주제를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걸 사랑해야 할까요? 물론 이 이전에 전제돼야 될 것은 지금이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인데, 사실 이런 매크로적인 이야기들은 정확하게 장담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장 피부로 체감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요 근래에 주변에 물어보면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들었지,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 돈이 돈 같지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돈이 돈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 거죠.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거시 경제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좀 겸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또 유명한 투자 구루들이 있죠. 혹은 애널리스트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독서를 통해서, 좋은 독서를 통해서, 이게 뭐 한두 권 가지고 될 일은 아닌데, 근데 여러 가지 좀 책들을 다양하게 읽어보면서 나만의 견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했었을 때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부동산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금,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채권,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부채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시다면 아마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혹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 투자 방향성 혹은 삶의 방향성을 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그래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요.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 내가 부채를 갖고 있으면 그 부채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단순히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1년 동안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어딘가에서 부채를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원금 균등상환 혹은 원리금 균등상환 이런 것으로 부채를 빌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채는 어떻게 돼 있죠? 바로 픽스가 돼 있죠.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채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한 아주 차근차근 줄어들겠죠. 뭐 10년이건 20년이건 가네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채가 고정돼 있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면 그 부채는 녹아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부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현명하게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통 제 주변에서 직장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부채에 대한 두려움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채 없이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요? 여러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한번 다 까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제법 많은 부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주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은 더더욱이 좀 더 많은 부채를 공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부채는 잘만 활용한다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큰 흐름, 큰 대세의 어떤 흐름이 왔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바로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에 전제되기에 앞서서 가정되어야만 할 것은 당연히 그 부채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이 전제를 무조건 내가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뭔가 괜찮은 부채를 지고 있어야 되고, 그 괜찮은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자산의 형태로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투자 대상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부동산 혹은 주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 그 외에 비트코인이나 다른 파생 상품들도 있을 것입니다. 환 투자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했었던 환 투자 혹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좀 논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제와 맞지 않습니다. 방향성에 전혀 안 맞다라는 거죠. 부채를 지고 나서 달러를 들고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할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부채를 지고 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그런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런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좀 반대입니다. 암호화폐 투자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사실
투기성 자산이고 투기에 의해서 자산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뭔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책도 많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에 별로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투기성 자산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투기성 자산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주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투기성 자산이 되기도 하고 혹은 투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당연히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투자답게 뭔가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좀 더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투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다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부채를 지고 뭔가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영역 대상 자체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부동산이 되겠죠. 그리고 채권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어떤 투자 접근법 중에 하나겠죠. 물론 예외적인 거는 뭐 미국 채권,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은 절대 나쁘지 않겠지만 어떤 장기채를 들고 있는 것 혹은 회사채를 좀 위험하게 들고 있는 것들은 상당한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는 내가 채권자의 위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는 결국 채무를 의미하잖아요. 채무자의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사고 싶었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잘 사게 됐고 거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서울로 점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당한 부채를 많이 지고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채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자산 자체의 규모도 상당히 늘어났지만 그 규모 안에 부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보면은 야, 그 부채가 많은데 어떻게 네 돈이 많은 거냐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자산 규모를 조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에서 부채가 많은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한 부채라면 그게 합리적인 부채고 그 다음에 또한 합리적인 자산이라면 언젠가 좋은 시기가 왔었을 때 내 자산 증식의 속도가 그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절대 나쁜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부채를 지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우리가 반대매매를 당하는 그런 위험한 경우도 있고 내가 신용대출을 써서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대출 이자가 너무나 높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괜찮은 투자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으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를 갖고 있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전제가 돼야 될 것은 그 부채가 굉장히 합리적인 자산을, 좋은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또한 내가 견디기에 아주 여유가 있는 그런 전제 하에서 상당히 많은 부채를 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올바른 방향이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루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